네,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거리를 찾아보고 방구석 라디오 틀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은 자살자 수, 네, 자살대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네, 39,435명이 이제 20년에서 22년 3년 동안의 자살자 수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이제 코로나가 유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사망자는 32,000명에 달하는데요. 이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가 나라에서도 그렇게 그 팬데믹으로 이제 대유행했던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이렇게 잊혀진 자살자 수가 더 많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인데, 사실 그동안 자살자 숫자가 많다는 사실에 너무 이렇게 내성이 생겨버렸는지 크게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 이제 기사에서는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자살률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큰 이 자살률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노인 자살률입니다.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뭐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뭐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지적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사실 뉴스도 많이 안 되고 심각성도 많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출산율은 이제 당장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비상적인 부분 때문인지 이제 뉴스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연례 행사처럼 출산율에 대한 내용도 분기마다 나오고 있는데, 자살률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OECD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그런 초점은 많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유명인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럴 때나 가끔 기사로 양념처럼 나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핀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마치 경찰 수사처럼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했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리 부검을 하는 것이 어떤 자살 예방의 대책으로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살자에 대한 심리 부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용어가 많이 나왔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다뤄줘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자살자로 포함되지 않는 그 사망 원인 불명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 아마 다수도 거의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그런 가능성도 많고요. 특히나 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자살 예방, 자살 위험군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가 전문가들의 어떤 예방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점은 제가 앞서도 많이 다뤘지만 우울증이나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겪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들을 이제 잘 분석해 보면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기사거리나 보고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방구석 라디오이기 때문에 할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살 예방을 좀 더 신경 쓴다면 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좀 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저는 기사로 자주 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숫자가 한 해 한 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 지금 자살률이 이 정도라면 그 위험군은 더 많을 것이고 시도자들은 더욱 더 많을 것이고,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하시는 분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자살이라는 위험한 테두리 안에 있다는 점 잊지 않아야 될 거고, 듣는 분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방구석 라디오였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